자, 오늘 한발 주제는 아이디어는 뭐 반복적으로 자주 드렸던 얘기이긴 한데 앞서 이제 타이틀 코너 오프닝 때 생장주는 가치 이제 더 이상 가치주가 아닌 성장주다 이렇게 정해드렸어요. 그러니까 생장주라는 거는 이제 식물, 뭐 곡물, 작물, 뭐 식품 마찬가지죠. 생장과 발육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. 대체적으로 과거에는 가치주라고 성장주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게 좀 주류였죠. 그러면은 이제 가치주는 약간 더디지만 그냥 가지고 있는 뭐 자산의 가치, 그다음에 이익의 가치 이런 거는 변동이 크지 않다. 다만 주가는 좀 무겁다. 그래서 선호하지 않는 분야이기도 했는데 최근에 뭐 올해는 사실 기후 변화가 뭐 극심하긴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세계 식량 가격은 좀 많이 하락해서 식품 물가는 조금 안정을 찾았다고는 하죠. 근데 막상 국내 이제 이 소비자들이 느끼는 밥상 물가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많이 오르고 이게 가공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조적으로 생산하는 양이 없이 거의 곡물도 쌀하고 몇 개의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건 잘 아실 겁니다. 땅이 좁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매년마다 이 기후 변화가 있으면은 항상 저는 이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걱정이 좀 앞서요. 뭐 식탐도 좀 있긴 하지만 자,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뉴스인데 우리가 애써 애둘러 피하는 뉴스들, 외면하고 싶은 뉴스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. 최근에 나온 거 보면은 기후 재앙 벼랑 끝의 인류 이렇게 유엔이 이번 세기에 약 지구 온도가 3도 정도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. 기후 재앙이라는 것은 이제 한계치를 넘어갔다. 3도라는 게 뭐 언뜻 와닿진 않죠. 그러니까 지구 전체의 온도 3도가 올라가면은 빙하는 거의 녹는다고 얘기를 해요. 근데 이번 세기니까 사실 2100년도죠. 아직 2023년도니까 뭐 우리 생에 보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는 많이들 경험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또 유엔사나 세계 기상기구 WMO라고 하는데요. 여기에도 내년에는 극심한 엘니뇨가 이어질 거다. 극단적인 기후 변화를 경고했습니다. 예고가 아니라 경고죠. 자명하게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 디테일한 뉴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면류를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친구들은 저한테 면성애자라는 닉네임까지 주지만 하여튼 이 보통 많이들 드시는 잔치국수 있죠. 그 이제 멸치 베이스 육수로 만드는데 많이 만드는데 죽방염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? 남해안 지역의 특별한 이게 이 세계 인류 문화 무형문화 자산 무형문화 자산에도 등재가 됐는데 죽방염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. 멸치가 많이 안 나온대요. 알고 봤더니 이 난류 어종인 따뜻한 물에 사는 정어리떼가 등장했고 멸치를 이제 새끼부터 잡아먹는 거죠. 새멸, 자멸 이런 것들이 싹이 마르니까 뭐 중멸하고 대멸, 큰 멸치들도 좀 그 희소성이 많이 증가한다고 해요. 뭐 지금 요즘 오징어도 뭐 금징어라고 얘기하는데 또 한 가지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 요즘에 길거리 낙엽이 녹색으로 띄어 있잖아요. 은행나무 잎은 노란색이 되면 떨어지는데 녹색 낙엽이 많아요. 그 은행나무가 이제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에 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스스로 생존 전략을 선택한 거죠.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. 이게 이제 기후 위기의 어떤 산 증인이 될 수 있다. 그래서 또 돌아가면은 올해는 뭐까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다시 또 식량 이슈가 뭐 전쟁 이슈 때문이 아니라 작황이라든지 별 희한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 JP모건에서 지난해 말에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제목이 조금 그렇습니다. 이 아마겟돈 시나리오라고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지금은 뭐 어찌됐건 잡으려고만 하지만 연준에서 지켜보는 것은 에너지와 식량이죠. 식량 부분은 아직은 좀 위태위태하고 그래서 이 JP모건의 아마겟돈 시나리오는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꺾이지 않고 유지가 되면은 시장 금리, 연준의 금리 정책이 그렇게 피버처럼 전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자산 가격엔 또 영향을 줄 수 있다. 이런 원론적인 얘기들을 했습니다. 결코 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고 너무 원대하게 나갔지만 자, 오늘은 그래서 선호하는 기업류는 아니에요. 사실 이 CJ 쪽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참 그렇죠. 네, 하여튼 노이즈도 많고 이래가지고 선호하는 이유는 아닌데
제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설탕, 대한제당 같은 경우는 무겁죠. 주가는 무거운데 연매출이 한 1조 3천억 나오고 지금 CJ제당 얘기가 아니라 대한제당 얘기입니다. 영업이익 한 400억씩 따박따박 나와요. 시가총액은 2,700억 정도밖에 안 되죠. 배당은 한 120원씩 매년마다 줍니다. 그러면 근데 배당만 받아도 한 달 남았는데 12월 결산이니까 뭐 배당 수익률이 한 4% 가까이 됩니다. 물론 세후를 치면 좀 줄겠지만 연리가 아니라 원리 4%면은 한번 뭐 도전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. 그게 이제 CJ제일제당도 마찬가지일 거고 CJ제일제당은 이 식품사업부하고 물류사업부가 반반입니다. 근데 물류도 요즘 뭐 배송들 많잖아요. 해외 직구도 그렇고. 하여튼 그래서 주가가 조금 견조한 것 같아서 최근에 올라오는 게 이렇다. 얘기가 너무 많이 길어졌죠. 네, 혼자 얘기 많이 하면은 뭐 지루하실 테니까 두 분의 또 혹시나 하는 아이디어. 네. 그 식품주는 사실 이제 뭐 판가 인상을 한 게 이게 점진적으로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이나 이 실적이 확 좋아지는 느낌이 들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. 네. 사실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뭐 식료품 가격 인상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정작 이제 실적 여러분 뭐 좋긴 했습니다만 이 눈에 띄게 확 좋아지진 않았는데 아니 이제 정부가 이렇게 그렇죠. 슈링크플레이션 네. 막 네. 담당 사무관도 그렇죠. 만들어. 물론 정부는 물가 관리를 해야죠. 근데 조금 매끄럽지 않은 그런 게 좀 있다. 특히 뭐 먹거리 물가와 관련된 거는 또 서민 경제하고도 또 직결된 문제고 그렇죠. 요게 이제 민심이 또 표심으로 당연히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좀 민감한 예민한 시기잖아요. 시기니까.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냥 바로 목 날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은 요런 이제 식품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은 조금 더 빨리 주목을 좀 받았어야 되는데 최근에서 이제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얼마 전에 또 앵커님 한번 얘기해 줬던 CJ 프레시웨이 같은 네네네. 이런 기업들 외식이라든지 또 이제 급식 관련된 이제 사업들 요런 기업들이 이제 조금 실적에 대한 이제 숨통이 좀 트이기 시작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했잖아요. 뭐 100원 상관인데 네. 급격한 정도. 네, 한 달 전보다 네. 5%면 네. 이 원화가 5% 강세 현상이 나타난 거니까 그래요. 어찌 보면 이제 식품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수입 물가하고 또 상당히 좀 큰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물론 환율이 조금 더 떨어져야 이제 식품주들 이게 입장에서는 분기별로 네. 서서히 조금씩 내려오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렇죠. 확확 내려오거나 그러면 또 확확 뛸 수 있기 때문에 뭐 실제 그 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네. 이제 환해질 좀 많이 하고 뭐 선물 거래 같은 것들을 하시는데 그게 용이치가 않습니다. 되게 네.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. 단기간 변동성이 워낙 좀 컸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기업들은 이 환과 관련된 거는 분기 단위로 예를 들어서 이제 3분기가 끝나면 9월 말 기준, 네. 그다음에 4분기가 끝나면 12월 말 기준으로 이제 환율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3분기 말보다는 4분기 말이 훨씬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식품주들은 이제 분명히 좀 살아있다. 그리고 지금 자막이 나가는 것처럼 남해안에 이 죽방멸치가 사라진다는 거, 이게 정말 뭐 당장 사라졌다는 아니고 심각한 문제예요. 점점 줄어든다. 네. 네. 이게 개인적으로 죽방멸치- 멸치를 또 좋아하고 있어요. 우리 충무로 근처에 또 그 멸치국수 맛집 또 유명한 아, 집 네네, 있잖아요. 많죠. 그걸 다 죽방멸치로 육수 내거든요. 저도 이게 멸치김밥 없어지면- 아니면 잘 안 먹거든요. 네, 없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네. 죽방멸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그렇죠. 자연재해 또 기후 상승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분명히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반비례해서 이제 이런 식품주들이 주가가 이제 오히려 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좀 만들어지고 있다.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성장주라는 게 네.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성장주거든요. 그럼요. 근데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식품주들이 이제 좋아지는 게 아무래도 좀 다른 기업들보다 좀 더디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내수주다, 뭐 배당주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결국 이제 영업이익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시기가 이제 지금 앞으로 한 1, 2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성장주로 보셔도 충분히 좀 괜찮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요. 뭐 하여튼 식품주는 뭐 요즘 라면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. 맞습니다. 이게 대한제당도 갖고 오신 게 또 설탕 가격이 또 치솟고 있잖아요. 그냥 또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. 맞아요, 27 맞아요. 파운드에 이제 미국 뉴욕 거래소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유지되고 있는데 또 올해 또
치솟아 가지고 12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한번 경신했었죠. 네, 근데 사실 설탕 가격이 제일 오르면 가장 큰 피해 국가가 이제 또 빈곤 국가, 또 개도국이 많고 빵 가격이 치솟다 보니까 네. 많은 제빵사들이 이를 관두기도 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지다 보면은 이게 또 식량난으로도 번질 수도 있다라고 봐서 사실상 설탕 가격이 올랐을 때는 정작 이제 CA 제일제당보다는 이제 그 뭐 인공 감미료 관련해서 뭐 아스파탐이라든지 뭐 사카린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온 쪽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그 제로 콜라 있잖아요. 네. 제로 콜라를 마셔도 실질적으로 이제 다이어트 효과가 없다라고 해요. 오히려 식욕을 촉진시켜 가지고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서 최근에 또 비만이 굉장히 또 큰 화두로 비만 떠오르고 치료제까지 있잖아요. 또 가나요? 네, 그래서 천연 감미료, 네. 네, 천연 감미료 스테비아, 식물에서 추출한 스테비아나 아니면 자일리토, 껌으로 유명한 자일리톨이 이제 천연 감미료인데 천연 감미료 스테비아 관련해서 보니까 또 한 종목이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까지 뭐 주가는 바닥권에 있는데 보라티알이라는 종목이 보라티알. 네, 스테비아를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또 유통하는 기업이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수입해서 유통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나중에 설탕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으면은 천연 감미료인 보라티알 같은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. 네. 네. 자, 뭐 오늘 당장 아침에 설탕 이슈는 아닌데 네. 하여튼 식품에 대한 거는 뭐 워낙 자주 설명드렸고 그냥 알고는 있자 정도 해서 그게 이제 과거의 패턴과는 좀 다른 이제 성장주. 그러니까 이게 이익이 뭐 늘어나겠죠. 하여튼 라면도 뭐 요즘 뭐 해외 수출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. 빵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나 했더니 이게 설탕 가격 때문이었네요. 뭐 유지품 가격도 그렇고 네. 뭐 다 오르니까 우리는 하여튼 수입해다 쓰는 입장에서 자 거기 정도 하고 김준호 매니저의 이제 한 발로 가볼까요? 어디를 또 겨냥하고 계시나요? 저는 아까 이제 로봇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, 더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협동 연결로? 로봇 관련 좀 하나 가져왔습니다. 어떤 결국 거죠? 두산 로보틱스랑 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주도권 경쟁 또 점유율 경쟁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결국 협동 로봇 시장이 좀 커진다라고 봐서 네. 뉴로메카라는 협동 로봇 관련 종목 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특히 이제 푸드테크 관련해서 자동화를 선도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특히 프랜차이저 업체에다가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촌 F&B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뭐 고피자라든지 또 이제 국내외 치킨 피자 기업들에게 지금 이제 자동화 장비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 뭐 삼성도 그렇고 뭐 LG도 그렇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에게 잇따라서 지금 지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LG는 서둘러서 로보스타라든지 로보티즈 같은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지분 투자했고 또 삼성은 올해 1월달에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지분을 2번에 걸쳐서 14.99% 지분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 지금 삼성, LG뿐만 아니라 뭐 현대에서도 지금 뭐 감속기 기업들, 뭐 SBTech나 SPG 지분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설이 돌고 있는 상태고요. 또 그 외에도 포스코 ICT라든지 하나 로보틱스를 통해서 협동 로봇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특히 이제 하나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푸드테크 쪽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특히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또 리조트를 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그 푸드테크 쪽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뭐 하나라든지 또 그리고 포스코 ICT, 뭐 롯데 사실 국내 대표 기업들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와 신성장 동력으로 첫 번째 영순위로 꼽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로봇 산업 또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입니다. 그래서 네.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뉴로메카가 뭐 포스코 ICT가 됐던 하나가 됐던 추후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뭐 지분 투자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기업들의 어떤 이제 대기업들의 뭐 지분 투자라든지 뭐 뿐만 아니라 어떤 협업 또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실적은 점유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협동 로봇 시장이 더 커진다고 했을 때는 뉴로메카의 어떤 가치도 충분히 좀 부각될 수 있고 또 최근에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의 위생협회 NSF에서도 안정성 인증을 또 획득하게 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또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한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고 했을 때 실적적인 부분도 빠르게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돼서 오늘 뭐 뉴로메카 협동 로봇 관련 종목 가져왔습니다. 네. 가격 전략 바로 말씀드리면 32,800원을 매수가로 좀 말씀드리겠고요. 그리고 목표가는 36,500원. 그리고 손절가는 29,5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영민 매니저는 뉴로메카 혹시 네. 뭐 아시는 거 있을까요? 뉴로메카 아주 좋죠. 아주 좋고 오늘 김준호 매니저가 설명해 주신 가장 핵심은 아까 보여주신 이제 자료를 보면은 그냥 네. 모든 게 다 영상 자료? 네, 아까 사진 나갔잖아요. 협동 로봇 시장 협동 로봇 시장 네. 성장률. 네네, 그래프. 그게 이제 거의 한 10년 동안에 10배 이상의 이제 성장이 이제 가능하고 파생되는 게 결국 협동 로봇은 전체 이제 이 로봇 시장의 극히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네. 이제 산업 현장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이 제조업 기반의
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이 협동 로봇의 보급이 중요하고 협동 로봇이 빠르게 보급이 되어야 스마트 팩토리나 궁극적으로는 이제 무인 공장화가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그걸 이제 선도하는 기업이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런 기업이고 그 협동 로봇 시장 안에 또 진출해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뉴로메카라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뉴로메카는 조금 특징이 이제 푸드테크와 관련해서 아까 이제 고피자 얘기해 주셨죠. 고피자는 이제 피자를 한 판으로 만들어서 한 판 다 파는 게 아니라 네. 조각 피자를 전문적으로 이제 파는 회사예요. 그리고 치킨도 이제 로봇 치킨, 로봇이 튀겨가지고 치킨을 판매하는 그 기업이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최근에 또 각광받고 있는 게 또 카페 같은 데 가면 로봇 커피. 카페들이 많아요. 바리스타. 네, 로봇이 직접 커피를 내려가지고 이제 배달까지 로봇이 직접 해주는 이제 그런 로봇 카페. 아이들이 상당히 좀 좋아해가지고 인기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. 그리고 뉴로메카는 이런 이제 푸드테크 산업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또 공략을 하고 미국도 지금 이 프랜차이즈 사업이 워낙 좀 크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최근에 미국에 이제 식품 관련된 또 승인까지 이제 받아내고 미국 진출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좀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뉴로메카는 분명히 이제 대기업들이 지금 어찌 보면 공격적으로 로봇 기업들이 이제 투자하고 있는 와중에 충분히 좀 눈독을 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지분 투자에 대한 어떤 가능성 그리고 미국 진출에 대한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아주 좀 괜찮은 그런 매수 포지션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김영민, 실제로 대표이사도 성장을 위해서 대기업과 이제 파트너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뭐 대기업들과의 협업 또 지분 투자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김영 매니저의 한 발로 가볼까요? 네. 김영 매니저 오늘 또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? 저는 오늘 레고캠 바이오를 좀 준비를 좀 해왔어요. 레고캠 바이오는 어떤 포인트가 네.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에 조금 이제 차별화 흐름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알테오젠이라든지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또 ABL 바이오도 바닥에서 이제 꿈틀꿈틀 좀 살아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.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작년에도 레고캠 바이오를 포함해가지고 몇몇 기업들이 해가 바뀌기 직전에 기술 이전 계약, 또 대규모 계약들이 조금 성사된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그런 식의 이제 기대감이 조금씩 벌써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.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ADC 치료제, 특히 이제 ADC 항체 약물 접합 기술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이제 가장 좀 선두 기업에 올라와 있는 기업이고요. 지금까지 총 12개의 이제 라이센스 아웃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. 뭐 중국의 포선 파마 포함해가지고 다케다, 익수다 등 상당히 많은 이제 빅파마들하고도 기술 이전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할 정도로 뭐 기술력에 있어서는 가장 이제 좀 부각이 좀 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.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후보 물질 발굴하고 기술 이전 계약까지 체결을 된 파이프라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. 네. 지금 화면에 쭉 나가고 있는 것처럼 2015년부터 2022년 작년까지 특히 작년 연말에 이제 최대 규모의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. 암젠 쪽으로 1조 6천억 원 규모의 5개의 이제 ADC 물질을 이제 한꺼번에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요게 사실은 작년에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투심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부각이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서 이제 뭐 종근당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빅딜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새삼 이제 다시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ADC 신약 개발의 가장 핵심은 항체와 약물이 이제 접합된 거잖아요. 네. 그 접합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레고캠 바이오는 요거를 이제 링커 기술이라고 부르거든요. 기존에는 톡신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었는데 이 톡신이 사실상 살상력은 매우 높은데 혈중 농도가 이제 높아지고 정상 세포에서도 활성화가 돼 버리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1세대 항암제, 이 세포 독성 항암제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그런 이제 독성에 대한 이제 약간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 레고캠 바이오는 이 링커 기술을 가지고 그 독성을 완벽하게 이제 해결을 하면서 안전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큰 기술력을 이제 인정받은 상태다.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이제 12월 달에 5개 물질을 이제 한꺼번에 타겟으로 한 기술 이전 계약이 이제 성사가 좀 됐고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도 충분히 이제 가능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2015년만 하더라도 이 ADC와 관련된 후보 물질의 가치가 개당 한 1,500억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보면 이게 2,200억까지 가치가 증가하고 아마 올해 연말에는
훨씬 더 좀 증가를 했을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. 이 ADC 시장도 지금 이제 막 개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국에서 이제 ADC와 관련된 또 승인들이 이제 나오는 물질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레고캠 바이오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이제 추세를 보면 최고가가 한 7만 5천 원 정도 근처였어요. 지금 보시는 차트가 월봉 차트인데 네. 7만 5천 원까지 올라갔던 게 3만 원 초반까지 밀렸다가 최근에 이제 서서히 이제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. 일봉을 이렇게 길게 좀 당겨 보시더라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. 이 하락 추세가 최근에 이제 상승 추세로 조금 전환이 되기 시작했다. 그래서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매수 가격은 어제 종가 근처 한 4만 5천 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. 1차 목표 가격은 5만 5천 원, 손절 가격은 3만 9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김준호 매니저는 뭐 특별한 의견 없으면은. 뭐 기술 이전 관련해서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게 투심이 살아나고 있다고 느껴져요. 그러니까 사실 11월 6일 날 이제 공매도 금지가 이제 풀리면서 사실상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폭등했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섹터의 투심이 안 좋아서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GI 301 알레르기 치료제가 일본에 기술 이전을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주가가 좀 크게 빠졌거든요. 근데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도 약간 테마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이 투심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또 ABL 바이오 이중항체 치료제 관련해서 ABL 바이오를 시작으로 기술 이전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이 살아나고 있고 최근에 공매도 금지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제약 바이오에도 투심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레고캠 바이오도 충분히 주가 상승 탄력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네. 나쁜 얘기는 절대 안 하는군요. 좋은 종목을 잘 골라왔기 네. 때문에 나쁜 얘기 별로 할 게 없네요. 오늘 사실 나쁜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내일은 좀 나쁜 얘기 할 수 있는 종목 좀 가져와 주세요. 네. 아닙니다. 네. 굳이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어요. 예, 네. 알겠습니다. 생각나면은 혹시. 네. 네. 자, 두 분 또 고생하셨고요. MBN골드의 김영민 매니저와 김준호 매니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